이번 시간에는 전기 기능장 제어판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빅테크에서 나온 V-AMT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일 데모 회원 등록을 하면 10일 데모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10일 동안 한번 연습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연습장이나 학원을 못 가는 시간대 한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검과 전원 입력까지 다 되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거에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전기기능장 1번 문제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미리 여기에 지금 입력을 해뒀는데 우리는 테이프를 밑에 붙이는 방법을 많이 쓰잖아요. 위에 쓸 때는 번호를 쓸 때가 좀 편하고 이렇게 글자를 적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도 한번 우리가 작업하는 걸 한번 보면, 자, 먼저 우리가 단자대 작업에 있어서 단자대에 번호를 가볍게 넣을 때 저는 이제 번호 넣는 거를 추천하지는 않고 이름을 적는 걸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노트북이 약간 버벅대네요. 연습장에 있는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조금 많이 버벅댑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 어떤 걸 파악해 주냐면요. 다시 한번 전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볍게 우리가 먼저 파악해 줘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몇 개의 접점을 쓸 건지 몇 개의 가닥을 쓸 건지를 먼저 파악해 줘야 단자대에서 띄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가 여기 위치죠. 여기라고 처음에 실수로 입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TV1 같은 경우에 4가닥이죠. 지금 컴퓨터가 되게 버벅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닥수는 여기가 6개. 자, 그리고 여기가 4가닥이 되죠. 그리고 여기가 공통으로 쓰니까 하나, 둘, 셋, 넷, 5가닥. 그리고 여기는 4가닥이 되죠. 그래서 여기를 합산해보면 10개, 23개, 28개 중에 23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랫단을 보면 여기는 4가닥이죠. 여기 넷, 여기 넷, 여기도 4개, 여기도 입력단이 다 공통이기 때문에 여기도 4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해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5, 4, 20, 20칸이 되죠. 엄청 버벅대네요, 컴퓨터가. 자, 이렇게 20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시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빠르게 한번 배선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자, 문제를 가볍게 여기서 한번 띄워 볼까요? 전기 기능장 1번 문제를 띄워 보면 자, 얘를 이렇게 옮기고요. 조금 화면을 키울까요? 자, 편하게. 너무 키웠네요. 자, 이 정도로 유지하면 되겠죠? 더 줄여야 되겠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얘를 줄이고 갈색 선을 가지고 자, 갈색에서 연결해서 EOCR은 생략되어 있으니까 MC EOCR로 연결하셔가지고 EOCR에서는 전원으로 줘야 되겠죠. 자, 전원에서 점프하셔서 다시 전원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EOCR 하단부에서 나와야 되죠. 나온 상태에서 그림에서 보시면 MC1의 입력단으로 가야 됩니다. 자, MC1의 입력단. 그리고 MC1의 출력단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죠? MC2와 MC3의 입력단으로 갑니다. MC2 그리고 MC3.
그리고 MC3의 출력단에서 나온 게 TB2의 갈색으로 가죠. 그리고 MC2에서 나온 갈색은 갈색 라인을 거쳐서 MC4로 갑니다. 다 정방향 연결이죠. 자, 이렇게 하면 갈색 라인이 끝났고요. 자, 흑색 라인은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죠. 그래서 빠르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됐고요. 자, 흑색 라인 나오고, 그리고 2로 가야 되죠. 그리고 2에서 나와서 3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3 라인은 나와서 흑색 라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MC2는 나와서 MC4로 가야 되죠. 그리고 MC4의 라인이 자,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회색. 자, 연습하기 괜찮죠? 그 연필로 끊는 것보다 이게 더 연습이 되긴 돼요. 근데 이제 비싸죠? 한 달에 9만원이니까. 근데 투자할 가치가 또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똑같이 들어가고요. 계속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이거를 연습하실 때 세 가닥 한꺼번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실작업할 때 한 가닥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테크닉이 좋으신 분들은 해보면 세 가닥이 조금 더 빠른 건 맞아요. 빠른 건 사실입니다. 저도 해보면 세 가닥이 많게는 한 5분 정도 빠릅니다. 근데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시간에 쫓기는 경우일 때면 잘 모르겠지만 비효율적이에요. 체력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체력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한 가닥을 빠르게 하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그 5분이라도 아껴야 되겠다 하면 세 가닥 하셔야 되죠. 근데 그 체력이 나중에 영향을 끼쳐요. 자, 그리고 이제 번호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한번 작업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F1, F2에서 이제 작업에서 나오면 우리는 이거는 항상 동일하죠. 이렇게 12번으로 가서 물론 6번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12번으로 들어가서 10번으로 끝내는 건 모든 시험이 다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 밑에 거를 먼저 완료시켜 줄까요? 자, 쉬우니까. 자, 5번이죠. 우리는 번호를 이미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 적는 게 약간 무의미하다는 것도 그런 거야. 자, 5번에서 PB0와 부저가 있는 데로 가야 되죠.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 밀려가지고 이게. 자, 여기가 자, 이 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0, 1, 2, 3 그리고 부저 그리고 공통이니까 5칸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길게 적었더니 좀 밀렸네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작업이 끝났고요. 자, 그리고 가장 메인 작업, 가장 작업량이 많은 위에를 한번 해볼게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EOCR, 자, 4번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고민할 때도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SS1과 SSAB 그리고 SS3는 공통 라인이죠. 그래서 여기에 공통 라인으로 한 가닥 처리했고요. 그리고는 PB1 그리고 K4 2개, K3 하나, 그리고 이렇게 작게 해보면 MC1, 2, 3, 4에 들어가죠. 자, 이걸 더 작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한번 출발해보면 눈으로 한번 봅니다. 뭐 자석을 사용하시는 분은 자석을 사용하면 편하겠죠. 근데 자석을 사용하면 시간이 들어가니까 자, 바로 내가 가장 가까운 애 먼저 들어갑니다. 자, PB1. PB1에서 나와서 이미 이때 내가 어딜 가야 되는지를 파악해 봅니다. 자, 가장 가까운
K4에 들어가야 되는 건 두 개죠, 두 개. 그래서 두 개의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죠? MC3에 하나 들어가야 되죠. 아이고. 자, MC3에서 나와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여기 들어가면 되죠. MC1에 각각 A 접점. 자, 이렇게 A 접점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사실. 그리고는 뭐 이렇게 돌아 들어와도 됩니다. 자,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SS1과 3의 입력부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들어가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자, 이렇게 완성됐죠. 자, 이 상태에서 다음 작업은, 자, SS1의 입력단 이 부분은 박스에서 조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하단부 SS2의 매뉴얼 B접점 먼저 해야 되죠. 여기 B접점을 제가 여기 앞에다가 매칭시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디로 가나요? K3의 B접점으로 갑니다. 평상시에 저 같으면 이렇게 바로 연결시켜 버려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입력단을 위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를 하나 썼기 때문에 다음 거에 넣어주면 되죠. 근데 B접점이니까 B접점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나와서 처음에 연습하면 이런 것들을 좀 실수하시거든요. 근데 연습이라는 게 이거를 숙달시키기 위한 연습이기 때문에 금방 숙달이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 저 같으면 다시 여기로 들어가겠죠. 여기로. 근데 오늘은 입력단 먼저 기초적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자, K2의 B 접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와야겠죠. 나온 게 K1의 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라인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SS2의 A 접점에서 나와서 자, 어디로 가야 되나? K3의 B 접점. 자, 위로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K3의 B 접점. 세 번째를 사용해야 되죠. 두 번째까지 썼으니까. 그리고 다시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면 편합니다. 나중에 숙달시키면 이렇게 그냥 금방 들어가져요. 자,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 도는 것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숙달되면 그냥 바로바로 찾아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죠? B접점. 그리고 B접점으로 들어갔으니까 B접점에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K2의 전원으로 바로 들어가죠. 자, 한번 표시를 하면서 해드릴까요? 자, 여기 그냥 이거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트북이라 약간 에러가 자꾸 떠서 혹시나 또 작업 다 했는데 에러 뜨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이 끝났죠. 그 다음에 여기를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S3에서 자 나와서 이미 꽂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3의 출력단으로 보내면 되죠. K3의 입력단이죠. 입력단으로 보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끝. 자, 그 다음에 좀 헷갈릴 수 있는 이 부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PB1의 아웃풋이죠. 자, PB1의 아웃풋에서 나와서 자, 일단 K1, K2, K4 K가 있는 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와서 고민하셔도 돼요. 그리고 K4의 출력단이라고 하면 여기죠. 첫 번째 출력단. 자, 근데 여기를 먼저 한번 방문하고 갈까요? K1, 2의 A 접점. 자, K1을 먼저 가볼까요? K1의 입력단 A. 그리고 나와서 K2의 A. 자, 두 번째 그대로 꽂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서 K4의 첫 번째.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끝이 난 겁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자, K1의 출력단과 K2의 출력단, 그리고 새로운 K1, 그리고 PB0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PB0의 입력단에서 먼저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옵니다. 자, 두 개는 출력단이고 하나는 입력단이니까 입력단으로 먼저 들어가 볼까요? 자, K1의 입력단을 세 번째 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A 접점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나와서 K1과 K2의 A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꽂은 애에 들어가면 되죠. 자, 여기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나와서 자, K1의 두 번째 이렇게 들어가면 연결이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K1 세 번째에 넣어줬잖아요. K1의 세 번째에서 나와서 자, T1의 2번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라인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났고요. 자, 다음으로는 PB0의 아웃풋에서 나와서요. PB0의 아웃풋에서 나와서 K3의 B접점으로 갑니다. 자, K3의 B접점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세 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 마지막에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자, 여기 위에 것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눌러서 자, 뽑아보면 자, K3의 B접점에서 나와서 보면 MC4의 B접점과 K4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길에 K4로 먼저 가고요. 숙달되면 이 순서가 진짜 빨라집니다. 자, K4의 B접점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B접점에서 나와서 MC1의 전원으로 들어가죠. 자, MC1의 전원으로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만난 K4는 K4의 두 번째죠. 자, K4의 두 번째에서 나와서 자, T1과 T2의 6번, 그 다음에 K2의 전원선으로 들어갑니다. 자, 가셔서 K2가 A 접점이죠, 지금. A 접점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나요? 원래는 여기 뭐 8번에 바로 집어넣으셔도 되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냥 입력단을 다 위로 집어넣는다고 했으니까 개념적인 이해를 위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그리고 6번에서 나와서 다시 6번 들어가면 잠시만요. 얘는 6번이 아니죠. 자, T2는 B 접점이죠. 자, 얘를 빼고 자, T2의 B 접점으로 집어넣어 주고요. 그리고 T1은 A 접점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여기가 A, B, B, A 접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켓을 보고 A 접점, B 접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번호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6번 넣었다, 8번 넣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A 접점에 집어넣었다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T2는 B 접점, T1은 A 접점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자, T2의 B 접점에서 나와서 5번과 8번이죠. 8번이라기보다 그냥 여기 위치가 이 두 개와 세트입니다. 그래서 T2의 8번의 위치에서 나와서 K2의 B 접점으로 들어갑니다. 자, K2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죠. K2의 B 접점으로 들어가서 자, B 접점으로 나와야 되죠. B 접점으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나요? MC2의 전원으로 갑니다. 자, MC2의 전원. 그러면 여기가 끝났죠. 그리고 이제 자, K2, T1, MC3, T2가 있어요. 그러면 자, K2에서 시작할지 어디에서 시작할지 봅니다. 자, T1이 가장 자, 옆에 있으니까 자, T8번에서 시작해서 T1의 8번에서 시작해서 자, 어디를 먼저 넣어주면 되나? MC3가 제일 가깝죠. MC3에 전원을 넣어주고 그리고 MC3의 전원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면 되나? T2의 전원으로 가면 되죠. 2번이죠, 2번. T2의 전원. 그리고 T2의 전원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죠? 자, K2의 A 접점 나온 대로 가야 되잖아요. 출력. 자, 그러면 가서 K2의
출력선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KT의 A 접점 출력선이라 함은 여기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작업하다 보면 조금 실수가 일어나요. K2의 B 접점을 연결해주지 않았는데 다음 K2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얘가 제일 마지막 K2고 여기는 세 번째 K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 좀 헷갈리시면 여기에 3, 여기에 4라고 적으셔도 돼요. 근데 하다 보면 능숙해지면 자동으로 위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4번에 넣으려고 했더니 차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이 끝났고요. 자, 이제 K3. 자, 여기 K3죠. K3에, 자, 첫 번째 자리에서 출력선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면 되나요? 센서. 센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센서의 입력선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센서의 출력선에서 나와서 MC1의 B 접점으로 갑니다. 뭐, 여기에 바로 집어넣어 주셔도 되는데, 자, 오늘은 자, 입력선을 다 위로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MC1의 B 접점에서 나와서 MC4의 전원으로 들어가야 되죠. MC4의 전원. 자, 이렇게 MC4의 전원까지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가장 마지막 쉬운 게 남았죠. 자, MC1에 나와서 어디로 가면 되나? 아이고, 좀 똑바로 해볼까요? 아이고. 자, 여기서 나와서, 아이고, 직각으로 하라고. 자, 여기서 나와서, 자, 여기로 갈까요? 자, 이렇게 오셔서, 부저로 가면 됩니다. 자, 여기 부저의 첫 번째가 아니고 PL1이죠. PL1. 자, 이렇게 연결되고, 그럼 PL2는 이렇게 오셔서, 2로 가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오셔서 다음 칸 3.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원선이잖아요. 전원선은 사실 제일 쉽습니다. 전원선은 자, 여기에서 시작해 볼게요. 전원선은 지나가는 길에 각 소켓에 전원선에 다 넣어주면 되네요. 그러면 자, 우회전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자, 여기도 당연히 7번. 자, 여기는 번호로 따지면 14번이죠. 여기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각 전원선 3, PL4 하나를 연결 안 해줬네요. 이거 연결해주고 연결해줄게요. 자, 여기 전원선 PL4의 전원선에도 들렸다 가야 되죠. 그리고 나와서 자, 여기 전원선 그리고 여기 전원선 12번이죠. 자, 그리고 전원선 여기도 전원선. 자, 여기는 전원선이 바꿨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칸으로 가서 여기에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각 램프의 전원선들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이든 하단이든 이렇게 2칸 넣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뭐냐면 PL4의 위치가 따로 있죠. 여기에. 그래서 PL4는 자, MC4에서 나와서 자, PL4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이 나죠.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할 때 하나를 이거 녹색 선을 안 깔아줬죠. 녹색 선은 제일 먼저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쁘죠. 그리고 방해받지를 않고. 자, 지금은 제가 녹색 선을 하나 빼먹었으니까 자, 지금 깔아줄게요. 자, 이렇게 녹색 선 깔아주시면 되죠. 그리고 PLC의 녹색 선, 접지선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가 여기 PLC의 접지선을 빼버렸어요. 그죠? 원래 위치가 여기잖아요. 여기 밑에. 그래서 없어서 일단 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같으면 PLC를 달기 전에 여기 테이프를 붙여놓고 미리 이렇게 딱 깔아놓거든요. 그래서 얘는 했다고 하고요. 그 PLC 접지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LC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PLC 연결이 조금 헷갈리는 게 지금 여기 번호 같은 게 없어가지고 공통선이 어딘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자, 일단 얘를 한번 연결해 보면, 자, 지금 연결된 선이 SSA가 P0인지 PBA가 제로인지 제가 지금 안 봐가지고 요거는 조금 임의적으로 연결하도록 할게요. 자, SSA의 입력선을 제로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로, 그리고 1번 SSB, 그리고 SSC, 자, PB2에 연결하고요. 그러면 PB3는 얘가 되겠죠? 얘는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연결하고요. 얘는 PBC에 연결되겠죠? 그리고 얘 공통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출력선이랑 연결되는데, 얘가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게, 자, 아마 위에가 플러스일 거예요. 얘는 20SU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고, 그래서 얘가 그라운드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뽑으셔가지고 이렇게 가겠죠. SS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죠? 이거 다이렉트로 안 갔다. 자, 얘를 다시 Alt를 누르고 눌러주면 꺼지죠. 자, 여기서 다시 연결해 줄까요? 자, 공통선까지 연결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력 연결해 줄까요? 출력은 PLA가, 자, 제가 알기로 출력선이 아마 여기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선이 얘는 좀 감안해서 봐주세요. 얘는 제가 확인 안 하고 지금 연결하는 거라. 컴퓨터가 다운되면 안 되는데요. 다 했는데. 자, 그리고 여기는, 자, 다시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얘가 아랫단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윗단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랫단이었던 것 같아요. 자, 얘는 좀 감안해서 봐주세요. PLE 뭐 이렇게 연결한다는 것만 감안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였나? 자, 그리고 공통 라인은 보통은 이제 퓨즈에 연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공통 라인은 이쪽으로 오셔서 이렇게 전원 라인 쪽에 연결해 주시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얘는 여기로 연결되겠죠. 그리고 6바퀴에서 8바퀴 정도 꼬아 주셔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연결하고, 그리고 각 커먼 단자를 연결해 주셔야 되죠. 뭐 예를 들면 여기, 그리고 여기서 나와서 여기, 이 커먼은 이제 연결했다고 칠게요. 자, 원래 먼저 커먼을 먼저 연결하고 가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마치실 수 있습니다. 뭐 실제 작업이 아니라 더 빨리 끝나긴 했는데 30분이 채 안 걸렸는데요. 어쨌든 번호를 넣지 않고 하면 작업이 빨라지는 건 맞아요. 1시간 이내에 작업을 마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면, 우리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에 다 들어갔는지를 일단 확인합니다. 그리고 11번 빼고 다 들어가야 되죠, EOCR은. 자, 그리고 T1은 각 전원선 2번, 7번을 빼고 이렇게 들어갔는지 봅니다. 8번, 6번 A 접점 들어갔죠.
얘는 8번, 5번 B접점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가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비워 있어야 되죠. 서로 짝이니까요. 그리고 A접점 들어가고 B접점 들어가고 전원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B접점 안 들어갔죠. B접점 없습니다. 여기도 B접점 없고요. A접점, A접점, B접점, B접점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3개 썼죠. 3개 다 들어갔고요. 4개, 여기 4개. 그리고 K4는 2개만 썼죠. 그 개수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K4는 A접점 2개만 썼습니다. 그죠? K4. 다른 거 안 썼죠. 그리고 아래 칸도 4칸, 여기 가르케, 그 다음 PLC 접지 일부러 안 했고요. 4칸, 4칸. 이렇게 다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벨 테스트를 이렇게 해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공통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공통을 누른 상태에서, 자, 이렇게 공통을,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자, 그리고 여기 7번도 당연히 소리가, 그리고 여기 공통도, 그래서 하나를 찍고 내가 여기 그림에서 있는 부분을 다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 남으면 하시면 돼요. 중간에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자기가 번호를 잘못 적어놨다. 그러면 그 번호를 찍게 돼 있어요. 대부분 시험 때. 그 평상시 연습할 때도 그래요. 내가 여기에 원래 예를 들어서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5번, 6번 아까 제가 B접점을 A접점으로 연결했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내가 이걸 보면서도 B접점이라는 걸 알지만 그냥 여기 적힌 번호 6번이랑 찍습니다.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것보다는 내가 눈으로 여기 B접점에 들어갔구나, A접점에 들어갔구나를 확인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작업하는 능력이나 이 점검하는 능력이 더 향상되니까 훨씬 좋죠. 그리고 여기서도 어느 접점에 들어갔는지 눈으로 다 보입니다. 제가 이제 시험 감독을 가거나 할 때 그냥 뒤에서 보기만 해도 뭐가 틀렸는지 보이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찾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 들어가야 되는 곳에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쇼트가 나거나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사실 여러분들도 삑삑이로 이거 점검할 때 더 들어간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안 찍으실 거잖아요, 거기를. 내가 여기서 적은 번호만 찍을 거기 때문에 더 들어간 거에 대해서 찾으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작업이 빨리 끝나고 나면 그걸 또 찾을 수도 있어요. 삑삑이로 예를 들어서 하나를 찍은 뒤에 전부 다 찍었을 때 여기 나오는 숫자가 5개여야 되는데 6개가 삐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습관적으로 작업을 한 뒤에 뭐 의무적으로 삑삑이를 찍고 이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시각적 점검, 비주얼 점검을 한 뒤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낸 뒤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남았을 때 삑삑이 점검을 하셔도 되거든요. 이거는 개인적 취향이기도 하고 제가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방법을 추천드리는 거지 꼭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이렇게 뭐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건 저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할 때 잘 몰랐을 거잖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번호를 1번부터 넣고 시작했고, 지속적으로 번호를 적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 실수가 더 많이 일어났어요. 덤벙거리는 성격이기도 하고, 근데 덤벙거리는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하면 더 실수할 거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나서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건 불안하다. 안 하는 건 조금 새로운 도전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제가 가르친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해보면 이게 훨씬 낫네? 이게 더 괜찮네? 이게 더 실수가 없네? 라는 방향으로 대부분 거의 다 방향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번호를 넣지 않는다는 건 아예 안 넣는 게 아니라 자기 실력에 맞게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어요. 하다 보니까 실수가 어느 부분에 일어났으면 그 부분을 수정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적어 놓는다든지 시험지에 체크한다든지 아니면 A접점과 B접점을 구분시켜 준다든지
뭐 K1과 K2, K4의 A 접점과 B 접점의 개수를 점으로 찍어서 표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입력단을 전부 다 위를 집어넣어서 배선량이 많아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 뭐 번호 넣기 하는 거에 비해서 많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렇게 아예 위로 안 들어가고 밑으로 들어갔다 위로 들어갔다 하는 그런 방법을 익히시면 작업 시간은 훨씬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작업 배선의 양도 줄어들고. 그래서 한번 제가 얘기하는 건 도전해봐라.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해본 뒤에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는 걸 조금 저는 추천드립니다. 좀 뒷말이 길어졌는데요. 2026년 모두 전기 기능장에 합격하시길 바라고, 좀 더 손쉽게, 어렵게가 아니라 연습하는 시간이 아직 2달가량 많이 남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스킬을 익히셔서 편안하게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벤가의 전기 놀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